최근에 그 영상 제가 뜬 것도 봤었는데 국회에서 검찰 독재 대책위 간담회를 참석하셨어요. 그것도 발제자로. 네. 예. 그 영상을 제가 봤는데 뭐 못 보신 분들도 많으니까. 아이 감이라뇨. 감히 발제자. 전문가이신데 우리나라 검찰의 문제점은 뭐라고 보세요? 이 질문부터 드리고 시작할게요. 굉장히 좀 포괄적인 질문인데 예. 사실은 검찰이 어떤 사건을 왜곡시킨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목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동안 이제 공판을 방청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법부가 같은 템포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우리가 검사실에서 뭐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할 때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또는 참고인 조서나 피의자 신문 조서가 왜곡되는 거를 예. 법정에서 확인하는데 아주 극히 일부만 법정에서 확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례가 예. 뒤에 가서 혹시 시간이 된다면 네.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재판장이 증인 신문하면서 그거를 증인의 표정을 보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검찰이 그와 같이 위법적인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했을 때 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사법부예요. 근데 법원이 모른 채 하고 넘어가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인데 당연하죠. 본인들 눈에는 보일 거 아니에요. 기술자니까, 예. 전문가니까. 근데 그거를 일반인의 시각에서도 보이는 것들도 그냥 넘어가 버린다. 그 무슨 동지의식이 있나 봐요. 같은 공무원이라고. 이게 제가 법조인이 아닌 시민의 시각으로 예. 눈에 띄는 장면 뭐 한 예를 가지 들어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주요 사건 법정에 입정할 때 이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가방 소지품 예. 엑스레이 스캔하고 심지어 가방을 하나하나 다 열어봐요. 그리고 사람 신체 검색도 하고요. 스캐너로.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하는 거 이해를 해요. 예. 뭐 피고인이나 증인들 신변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근데 검사도 들어가고 변호인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대등한 당사자잖아요. 예. 근데 검사들은 가방 검색 엑스레이 통과도 안 시킵니다. 변호인은 신분증 검사하고 가방 검색까지 해요. 왜 차별 대우하죠? 저는 아주 굉장히 상징적이고 그냥 직관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법원이 검찰을 대하는 태도와 변호인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변호인이 무슨 탄핵 증거를 제출했을 때는 사실 변호인의 이 탄핵 증거는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활용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하는 증거하고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입증의 방법도 다르고. 근데 그것을 검사가 제출하는 국가의 폭력적인 권한을 이용해서 확보하는 증거 마냥 예. 까다롭게 증거 체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요건에 맞지 않거나 예. 입수 경위가 불분명한데도 변호인에게 오히려 압박을 해서 증거 채택에 동의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재판부가 바뀌지 않으면 네. 검찰은 그 추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아, 이걸 하니까 통하더라. 계속 반복하고 더 과감해지는 거죠. 그게 엊그제 있었던 성남 FC 사건에서 예. 검사가 퇴정당하는 사건도 네. 같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그 원칙이 법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조차 지켜지지가 않고 있다라는 목격담을 얘기해 주셨고, 지금 말씀해 주신 강론으로 들어가면 위법적인 조사라든지 증거의 인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피고인의 어떤 재판 결과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재판장이 어떤 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진행을 한다는 것이 뭐 예를 들면 피고인한테 무슨 욕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 진행을 어떤 방식으로 해주느냐, 증거 채택을 얼마나 까다롭게 하는 거냐, 이런 걸로 미세하게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훤히 보여요, 법정에서. 예. 그게 일반인의 시각에서도 보이고 네. 가장 큰 우리나라 사법부의 문제이다라는 검찰의 문제의 절반은 사법부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재판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아까 전에 그 법정에서 퇴정당한 검사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이건 좀 간단하게 저희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연루설,
이것과 관련해서 뭔가 모종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재판에 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과거에 이런 사건, 사례들을 제가 좀 봤더니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경기도가 쌍방울과 직접적으로 엮어서 이득을 공모하려 한 적이 없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건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표한테 접근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2010년 무렵에만 하더라도 무슨 뭐 당시에 이제 코로나 마스크. 마스크 2020년이죠? 예. 2020년에 뭐 마스크를 뭐 10만 장을 예. 기부하겠다. 그리고 기증식 뭐 사진도 찍고 막 이러고 싶었던 모양인데 그걸 이재명 대표가 안 받았어요. 사진도 한 장 안 찍어줬어요. 예. 그리고 경기도나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하는 무슨 뭐 배달앱 서비스라든지 이런 각종 공모 사업에서 쌍방울이나 그 계열사가 응모했던 거 전부 다 탈락을 했습니다. 예. 근데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면 그런 거를 다 안 받아줬을 리가 없겠죠. 뭐 그런 거는 이재명 대표가 아마 검찰 조사 당시에도 이 서면 진술서를 통해서 상세하게 그런 내용을 기술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유착 관계, 예. 뭐 전제 사실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뭐 법정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북송금 사건으로 본공판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네. 상황이라서 그거는 본공판이 시작이 되면 아마 변호인을 통해서 반박이 되겠죠. 그런 내용들은. 그래서 이런 관계 자체를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싶었고요. 성남 FC 공판에서는 검사가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네. 이때 현장에 계셨던 건 제가 뼈 아픈데 지난 8월부터 이 이슈를 팔로우하느라고 계속 성남에 네. 가서 방청을 했거든요. 직전 기일까지도 네. 방청을 했는데 재판장이 12월 23일에 결정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이제 시간이 좀 있어서 안 갔어요. 예. 엊그제 월요일 날 이 공판이 있었는데 근데 법정에 계신 분한테 문자가 오는 거예요. 아침에. 네. 지금 재판장이 결정문 낭독하고 있다. 깜짝 놀라서 성남으로 부랴부랴 쫓아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재판은 끝났고 네. 그래서 법정 밖에서 변호인 조언 좀 듣고 재판부가 이제 배포한 결정문 13장짜리 그거를 이제 그 앞에서 한번 읽어보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쭉 따라오면서 봤던 것이 있어서 법정 앞에서 이제 그 내용을 토대로 방송을 했던 거죠. 아니 그 쫓겨나는 일이 사실 흔치 않은데 이게 어떤 그 맥락과 상황으로 인해서 검사가 쫓겨나기까지 했는지. 검사가 퇴정 명령을 받는 것은 초유의 일은 아닐 거예요. 사례가 있을 건데 네. 이 위법한 직무 대리를 사유로 퇴정당하는 거는 초유의 일이 맞죠. 이게 지난 7월 22일부터 이 이슈가 불거졌어요. 예. 재판장이 보니까 뭔가 이상하더라는 거죠. 당신 소속이 어디야? 검사들 소속이 어디예요? 근데 검사가 그걸 우리가 왜 알려드려야 됩니까? 재판장이 빡치죠. 네. 그 다음부터 소속이 어딘지 확인하고 내가 이 재판장이 검찰 출신이거든요. 검사 출신이에요. 내가 검사 생활할 때 검사는 직무 관할이 중요하다고 배웠다. 그렇죠. 그 어디 지청, 어디 뭐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 이유가 있을 거 네. 아닙니까? 그게 이제 뭐 수사를 하거나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뭐 충돌을 방지할 수도 있고 그런 목적으로 직무 관할을 굉장히 엄격하게 두고 있는데 왜 다른 지역 검찰청 검사가 여기 와서 재판을 들어오고 있어? 네 근거가 뭐야? 근거를 내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매주 2주에 한 번씩 이제 기일을 네. 거듭하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됐고 검찰에서 찔끔찔끔 이제 뭐 직무대리 명령 받았다면서 문서를 서명을 내요. 하나요, 본인들이? 문서를 내는데 뭐 일부만 내거나 아니면은 그 명령문의 일자라든지 그 명의자를 삭제하고 제출한다거나 다 내. 왜 이걸 가려 공문인데 그리고 뭐 그걸 변호인한테 열람등사 해주면 안 된다고 해요. 야 이거는 소송 자료야. 그거는 변호인에게 제공하는 게 원칙이야. 기각. 그러면서 계속 빌드업을 하면서 9월 30일인가요? 그날 굉장히 재판장의 네. 심증이 굳어졌구나라고 제가 직감을 한 것이 세 가지 소송 지휘를 했어요. 예. 니들이 직무대리 명령을 받았다고 문서를 제출했어. 오케이 거기까지 좋아. 그런데 이것이 적법한 것이냐? 이 직무대리 명령 자체가 적법한 것이냐? 두 번째, 이것이 만약에 위법한 직무대리 명령이라면 그 검사가 지금까지 행한 소송 수행 행위를
무효한 것으로 볼 것이냐. 자격 없는 검사가 행한 거니까. 예. 세 번째, 그것이 무효하다면 혹시 사후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추안할 수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양측의 의견을 제출해. 예. 이거 이제 최종 통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직감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이 재판장은 이제 법리검토 끝내고 사실 내심에 결심을 했구나라고 느꼈던 게 그것이 위법하다는 전제를 깔고 그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할지까지 논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예사롭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직감을 했던 건데 실제로 엊그제 불시에 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네. 그 자리에서 갑자기 결정할 줄이라고. 갑자기 정승원 검사 그 중에 네. 5명 중에 선임 검사거든요. 부산에서 예, 부산지검 소속인데 한 달짜리 직무대리 명령을 중앙지검으로 받고 있고 1년 2개월째, 1년 3개월째. 예. 그리고 1년 넘게 중앙지검 사무실은 또 서울 고검에 있대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서울 고검에 사무실을 두고 중간중간에 성남지원에서 재판이 있을 때마다 1일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서 또 여기 이중으로 받고 오고 있다는 한 달짜리도 받았는데 재판이 있을 때마다 성남으로 가서 하루씩 이렇게 네. 일을 하는 거죠, 소위. 정승원 검사 일어서세요. 주문 검사 정승원에 대하여 퇴정을 명한다. 그거를 제가 눈앞에서 들었어야 되는데 그 표정과 함께 그 리액션을 직관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도 생생한 현장을 전달 받으셨을 테니까. 그랬더니 이제 검사들이 이제 집단 퇴정을 하고 난리를 친 거예요. 반발을 한 거겠네요. 네, 그래서 좀 이따가 다시 들어와서 정승원 검사 나가라고 그랬으면은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 또 들어와서 무슨 성명서를 하나 써가지고 와서 낭독을 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제지하죠. 예. 무슨 짓이야? 하지 마. 그만해. 근데 무슨 시민단체가 무슨 뭐 공안 사건 성명서 낭독하듯이 그 앞에서 농성을 한 겁니다. 줄줄 계속 읊으면서 그리고 집단으로 다시 퇴정하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건데 사실은 이게 검사 퇴정 명령이라는 단어가 섹시하니까 거기에 많이 집중들 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눈에 띄는 게 뭐냐면요. 이 재판부가 어떤 사항을 결정했냐면 검사에 대해서 퇴정 명령을 하면서 제가 아까지 세 가지 쟁점에 그렇죠. 대한 의견 달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검사가 지금까지 행한 소송 행위는 다 무효로 하겠다. 이 결정을 했어요. 이게 위법한 그 직무대리 일이기 때문에 네. 그 검사가 참여했던 자격 과거에, 없는 검사가 예. 지금까지 뭐 의견서를 내거나 증인 신문을 하거나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다 무효화하겠다. 이런 결정을 해서 이게 더 큰 파장을 낳을 수 있겠다. 소위 검찰은 멘붕이 왔을 거고요. 네. 네. 들이받고 이의 신청을 했어요. 네. 그 자리에서 구두로 하고 서면으로 냈나 봐요. 어제 재판장이 이의 신청 기각 통보를 했는데 네. 두 군데 통보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울 고등검찰청입니다. 예. 왜 정승원 검사 사무실이 고검에 있으니까 그걸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드는 궁금증은 지금 이 재판은 성남 FC 사건과 관련된 재판인데 이재명 대표가 얽혀 있는 다른 재판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재판에도 이런 식으로 직무대리 역할을 하는 검사들이 많이 껴 있습니까? 정승원 검사도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예. 대장동 사건에 이름 올려놓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사건에 성남 FC 네. 사건 병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법정에 들어오지 않지만 나중에 성남 FC 사건 심리할 때는 이제 네. 들어오겠죠. 여전히 부산지검 소속입니다. 다른 검사들도 덜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 사건인 이화영 전 부지사 네. 재판도 지금 항소심 재판이 수원 고법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원 고법에 대응하는 검찰청은 수원 고검이잖아요. 예. 그럼 고검 검사가 들어와야죠. 그게 아니고 지검 검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이재명 대표나 그 주변인을 상대로 한 주요 사건에서 왕왕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내린 이 두 번째 의견을 제출하라고 한 이 재판부의 결정, 그러니까 그 입장이 다른 재판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심 재판부잖아요. 예. 이 1심 재판부 각각의 이 재판부는 독립적인 판단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상급 법원의 판단은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 검사들이 이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예. 했거든요. 그럼 기피 신청을 하면 뭐 성남지원의 아마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고 네. 그것이 기각될 경우에 항고 재항고를 해서 만약에 대법까지 간다고 치자고요. 예. 그럼 대법에서
기피 신청이 최종적으로 기각된다. 예. 그러면 그 결정은 다른 재판부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검찰이 아마 딜레마에 빠지지 않았을까. 예. 물론 이게 기피 신청이 대법까지 간다면 시간이 뭐 좀 걸리긴 하겠지만 그 결정이 나온 이후에 이 똑같은 상황이 다른 재판에도 적용될 수 있다. 사실은 이 정승원 검사는 이중 직무대리 이 명령을 받고 있어서 예. 우선 제가 보기에는 재판장이 제일 확실한 놈 한 놈만 패자 한 것 같아요. 대표로. 그러면서 그 결정문 낭독하면서 다른 권사님들도 관여 연관이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라고 전제를 해놓고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정승원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돼서 최종적으로 위법한 직무대리다라는 판단이 나올 경우에는 이 법정에 5명의 검사가 들어오고 예. 있는데 1명 빼고 4명이 다 다른 지검 검사들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 경우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 다른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이제 검찰 쪽에서는 좀 바쁘게 움직여야겠어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당장 어제 뭐 네. 입장문 내고 국민의힘에서도 거들고 재판장이 이재명 방탄에 판 깔아준 거다 막 이런 식으로. 그 이재명 대표 사건 아니거든요. 그 재판은.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지금. 생생하게 들으니까 굉장히 좀 진짜 다르네요. 검사가요. 예. 재판장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논박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너 1일짜리 직무대리 명령 받고 왔다며 오늘.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오늘 의견서 낸 거 있지? 그거 어제 언제 썼어? 어제 제가 조금 각색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오늘 의견서 냈는데 이거 네가 쓴 거야? 내가 썼는데 제출은 성남지청 검사 이름으로 낸 거니까 상관없대요. 근데 이거 언제 썼어? 어제 썼대요. 어제는 발령 안 받은 날이잖아. 그럼 뭐 이틀을 받든가.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네. 그럼 검사가 뭐라고 할게요? 자기는 야근을 야근을 했다. 업무 시간 이후에 야근한 거기 때문에.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 검사가 네. 그 얘기를 하고 아마 뒤돌아서서 땅을 차면서 그러니까 이불킥을 민망해하지 하면서 않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야근을 핑계 댔는데 너무 진짜 없어 보인다. 너무 궁색하고 없어 보인다. 네. 야 대한민국 스스로 검사의 민망했을 거예요. 수준이 참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그 야근을 하면 그거 누가 알바비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당이 보통은 누가 줘야 되는 건지 되는데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네. 야근을 핑계 댈 게 없어서 갑자기 만들어낸 핑계가 참 그러니까 궁색하다.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각색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네. 법리적으로 보자면 그러면 이 직무 관할의 문제잖아요. 검사가 하루짜리 성남으로 직무대리 명령을 받으면 성남지청에 새로운 직무 관할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직무 관할이 퇴근하면은 전국 어디나 직무 관할을 창설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네. 얘기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논리를 들이대는 그러니까 거죠. 그 검찰청법에 아마 그게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검찰청법 5조, 네. 대통령령 15조, 법무부령 4조. 그게 다 법적으로 명시해 놓은 게 사법 질서를 체계화하기 위해서일 거 아니에요. 그 구역을 딱 정해 놓는 것 자체가. 검찰청법에는 네. 직무대리라는 조항이 아예 없어요. 그냥 소속 관할 구역 내에서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대통령령과 법무부령을 통해서 직무대리라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놨는데 그마저도 소속 검찰청 관할 내 검사 상호 간의 직무대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지검 검사들끼리 예. 뭐 부산지검 검사들끼리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검사장이. 네. 그런데 얘는 부산에서 오고 경주에서 그러게요. 오고 서울에서 오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거는 위법하다라는 게 재판부 판단인 거죠.